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파이썬 프로그램 마스터, 그 첫 번째 시간인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도록 하죠. 목차는 첫 번째 리스트의 개념, 어떻게 리스트가 생성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가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첫 번째 리스트 개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의 항목 접근, 리스트 내에 들어있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반복문을 활용한 리스트하고 반복문을 함께 사용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리스트 값 변경. 리스트 값을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리스트의 다양한 함수. 우리가 리스트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 덧셈과 곱셈,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덧셈과 곱셈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리스트 활용 능력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떤 값을 저장할 때는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바로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변수에는 하나의 값이 할당이 된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name1이라는 곳에 철수를 넣고 name2에는 0인을 넣고 이런 식으로 쭉 하면 마지막 이제 99번째 있는 돌쇠를 name 99에 넣은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에는 하나의 값이 저장되는데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변수는 왜 만드느냐? 아주 간단한 내용이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값이라든가 외부로부터 입력되는 값을 어디에다 보관시키는 거죠. 그 보관하는 공간이 바로 변수가 되는 건데 이와 같은 변수의 개수가 적을 때는 일반적인 형태의 변수를 써서 활용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 이 변수의 개수가 많아진다. 뭐 여기 보는 것처럼 99개도 상당히 많겠지만 99,000개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곤란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선언하는 것도 번거롭고, 또 뭐예요? 이것들을 관리하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 이름 속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밑에 보이는 몸무게라고 하는 리스트를 보면 여기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위에 같은 경우는 문자로만 되어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정수, 실수, 그 다음에 문자 이런 형식으로 타입에 관계없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련된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우 강력하고 유용한 데이터 구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리스트 항목 접근. 자, 첫 번째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덱스가 되겠어요. 여기 인덱스는 리스트의 각 항목에 고유한 위치 번호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얘는 0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어떤 항목에 접근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이 바로 인덱스가 되어 있고 여기 언급한 것처럼 인덱스는 리스트 안에 있는 그 각각의 항목이 갖고 있는 어떤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이제 0번부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흔히 무언가를 이렇게 셀 때 1부터 세는 것과 다르게 파이썬을 포함한 대부분의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0번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왜 0번부터 되느냐, 단순히 암기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 리스트 안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시작 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냐 하는 것이 바로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그 개념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첫 번째 데이터의 위치가 바로 여기 첫 번째 데이터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위치로부터 0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 데이터는
0만큼 떨어져 있다. 즉 인덱스가 0으로 출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보는 것처럼 my underbar list를 보면 포도, 사과, 배, 170, 겨울 이렇게 5개의 항목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그리고 원하는 것이 만약 첫 번째 데이터다. 그러면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했던 대괄호를 쓰는 건 똑같습니다. 대괄호 쓰고 바로 대괄호를 붙이고 그 사이에다가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해당된 값을 우리가 특정해서 위치 번호를 특정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즉 인덱스가 0이니까 첫 번째 데이터 의미하고, 인덱스 그 밑에 있는 3번 같은 경우는 인덱스 번호가 3이니까 순서적으로 네 번째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170에 접근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좀 특이한 내용이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즉 파이썬에서는 바로 음수 인덱스도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는 마이너스 1은 맨 끝에 있는 항목을 지정할 때 사용되는 거고, 만약 마이너스 2를 쓴다 그러면 이것은 뒤로부터 두 번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는 0번부터 출발하고 끝에서부터 접근할 때는 바로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물론 이것들을 가지고 전부 카운트해서 맨 마지막 항목인 얘 같은 경우는 인덱스가 3번이라 써도 되고, 또 여기 끝에서 관점에서 보면 마이너스 1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굉장히 이거 복잡한 건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는 리스트의 항목이 지금 보는 것처럼 뭐 5개 정도 있다. 그러면 음수 인덱스를 사용할 일이 거의 없겠죠. 그러나 이게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또는 우리가 개수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앞에서부터 카운트할 때는 0번 인덱스를 써서 나타내면 되겠지만 뒤쪽에 있는 항목을 지정한다면 우리가 길이를 파악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간단하게 마이너스 1을 지정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값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볼 내용은 슬라이싱이 되겠어요. 인덱스가 리스트 안에서 하나의 어떤 항목을 지정하는 거라면 슬라이싱은 리스트의 특정 범위에 있는 여러 항목들을 한 번에 우리가 지정해서 가져올 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보면 시작 인덱스에서부터 끝 인덱스 플러스 1까지로 되어 있죠. 이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시작 인덱스에서 끝 인덱스라면 맨 마지막에 지정할 때 이것보다 한 개 크게 해준다는 거죠. 즉 이 부분을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이 앞에까지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이는 넘버즈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보면 0부터 5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6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정하면 1번에서부터 4번 앞에까지, 인덱스 4번이 어디에? 얘죠. 그러니까 앞에까지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1번부터 4번 앞에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은 시작 인덱스 부분을 생략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범위까지. 역시 마지막 인덱스 부분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인 2까지. 그리고 거꾸로 시작 인덱스를 지정하고 끝 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시작 인덱스에서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의 그 데이터를 정할 때는 인덱스를 좀 내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값을 한 번에 지정할 때 뭐 가져온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보고 복습해보면 인덱스 예제, 여기 보는 것처럼 사과, 바나나, 포도, 딸기, 수박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사과를 내가 출력하고 싶다. 그럼 얘는 뭐예요? 하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얘의 인덱스 값 0번. 첫 번째 데이터니까 인덱스를 0번으로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포도 같은 경우는 잘 보니까 0, 1, 2. 인덱스 2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항목을 정해서 뭔가 하고 싶다면 이렇게 마이너스 1 또는 0, 1, 2, 3, 4 인덱스 4라고 써도 되겠죠. 인덱스 4라고 써도 되는데 얘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정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슬라이싱 예제도 보면 앞에서 했던 방법처럼 여기 7개의 정수 값이 들어 있습니다. 7개의 정수 값이 들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두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 그 값을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두 번째가 여기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죠. 여기까지 출력하고 싶다면 얘의 인덱스는 1번이 되겠고 얘의 인덱스는 몇 번이에요? 4지만 마지막 인덱스 값 5로 지정하는 거죠. 4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에서부터 5까지 정하면 5 앞에 있는 부분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단순히 원하는 것은 여기 세 번째 인덱스 앞에 있는, 즉 이 부분을 출력 원한다면 첫 번째 인덱스를 0이라고 써도 되지만 안 써도 처음부터 의미를 받아들이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세 번째 인덱스에서부터 끝까지 이 부분이죠. 그럴 때는 시작 인덱스는 포함되기 때문에 그냥 쓰고 마지막 인덱스를 생략하면 마지막 끝까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법들이 또 다른 활용에서는 슬라이싱의 리스트 복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스트 전체를 복사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의미로 둘 다 생략해서 슬라이싱 범위를 잡아주면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리스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사한 것은 원본과 똑같은 이렇게 복사된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반복문을 활용한 리스트가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반복문을 리스트와 함께 사용할까? 써진 것처럼 리스트에 저장된 여러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때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봤던 것처럼 하나씩 꺼내서 출력한다.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씩 꺼내서 더한다. 근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뭐 이렇게 5개가 아니고 5만 개, 50만 개, 500만 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것들 나열해서 쓸 수가 없겠죠. 즉, 바로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면 이걸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폼을 이용하는 방법과 파일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폼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바로 리스트 이름을 사용해서 직접 쓰는 방법도 있고,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 접근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name underbar list라고 하는 리스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희, 철수, 말자 세 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원하는 게 뭐냐? 영희 안녕, 철수 안녕, 말자 안녕을 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세 개지만 3만 개쯤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것들 하나씩 꺼내서 출력하는 작업이 상당히 지루할 수가 있는데 간단하게 두 줄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in, 연산자죠. 뒤에다가 포문 안에서 여기다 리스트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적절한 변수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name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name로 하든 i로 하든 j로 하든 관계는 없겠습니다. 의미상으로 name을 쓴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앞에 정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속에 얘들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죠. 처음에 영희가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철수가 들어가서 실행을 하고 말자가 들어가서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실행하면 전체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3개의 항목이 있든 야가 3만 개가 있든 300만 개가 있든 간에 관계없이 지금 형식처럼 누구누구 안녕이라는 걸 출력하고 싶다면 이 두 줄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아주 간단히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에서 또 다른 경우는 이제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경우인데 이와 같은 경우는 리스트의 인덱스 값을 번호를 사용해서 접근한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원했던 것은 뭐 첫 번째 학생 점수, 두 번째 학생 점수, 그 해당되는 값을 출력하는 모양이 되는데 바로 우리가 0번째라는 걸 쓰지 않으니까 나중에 출력할 때 i 플러스 1 여기 range 함수 안에 들어가는 건 정수 값이 되는데 이것의 전체 그 개수 바로 len 함수를 사용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값이 4가 되겠죠. 그래서 range 함수 속에 4가 들어있으면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0, 그 다음에, 4, 1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은 0번부터 시작하고 하나씩 증가된다. 잘 안 써지는데, 야가 되면 끝나는 거죠. 실제 0부터 3까지만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그 0인 값이 i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이 i에 들어가고, 3이 i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총 4번 반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i 값이 들어가면
i 플러스 1이니까 출력은 첫 번째. 1이 들어가면 1 플러스 1이니까 2,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그 값을 꺼내가지고 뭔가를 접근한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와 같은 폼을 쓰면 되겠고, 그것을 지금 같은 형식을 원한다면 여기 range 함수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좀 활용도는 좀 작지만 또 다른 형식을 볼 수 있는 것이 파일 루프를 이용한 리스트 항목 반복이 되겠어요. 파일문 루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참일 때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가 지금 제가 한 줄을 썼는데 실제는 뭐야? 얘가 따로 있고 그 다음 줄에 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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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모양이 되겠죠. 뭐, 얘 같은 경우는 포문의 형식을 이렇게 이제 파일문 형식으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걸 볼 수 있겠어요. 드물긴 하지만 파일문에서도 똑같이 쓸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여기 좀 포문보다는 조금 좀 길어지고 복잡 모양을 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리스트를 처리한다. 그럼 이제 주로 쓰는 것이 이제 포문의 형식이 되겠고, 파일문 또한 특이한 경우에 어떤 특정 조건이 참일 때만 반복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걸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은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있을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색은 빨강, 내가 좋아하는 색은 파랑, 내가 좋아하는 색은 초록, 노랑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출력을 원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 이제 아까 봤던 예처럼 폼을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주의할 내용은 리스트 이름을 써준다는 거죠. 물론 야가 통째로 이 자리에 와도 돼요. 이 자리. 이 리스트 이름을 쓰든 얘를 써도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경우 드물겠지만 어쨌든 얘를 통째로 여기다 써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 자리에 야가 와도 결과는 똑같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리는 별로 없겠지만요. 어쨌든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for range 함수, 아까 두 번째 포문의 또 다른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항생, 이럴 경우에 역시 range 함수에 드는데, 여기 넣어줄 값이 이제 그 리스트의 크기라고 했죠. 그래서 크기를 넣어주면 0번부터 그 크기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것을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문을 이용하는 구조도 역시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일문은 포문에 비해서 좀 복잡하죠. 그래서 초기화하는 부분이 나오고 조건 검사가 있고 증가. 포문 얘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반복을 사용할 때 포문이 주로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리스트에서도 포문을 주로 해서 다뤄지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트 값 변경. 우리가 어떤 값을 리스트에다가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고, 리스트 값을 변경할 필요성도 있는데, 우리가 변수를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냐? A에 10이 있는데, 얘를 변경하고 싶다. 그럼 뭐야? A에다가 20을 넣어주면 되겠죠? 기존에 있는 10을 20으로 바꾸는 형식을 띠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변수를 지정하는 것이 바로 리스트 이름 인덱스를 통해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리스트 값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 바나나를 오렌지로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가 인덱스가 1번이니까 해당된 값에다가 오렌지를 넣어서 나타내면 변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리스트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리스트는 변수 이름처럼 이렇게 하나를 지정하는 것은 리스트 인덱스를 통해서 한다면 기억하면 되겠어요. 또 다른 방법은 리스트 활용해서 한 번에 왕창 바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역시 인덱스를 썼던 것처럼 시작하고 끝하고 나서 왕창 넣어주면 해당된 숫자만큼 값이 싹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덱스 1번부터 4번까지니까 3번까지가 되겠죠. 실제는 3개의 값을 넣어주니까 기존에 있는 얘네들이죠. 얘네들 값이 이렇게 바뀐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제 역시 예제에서도 똑같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는 것처럼 원래 값이 있는데 얘를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오렌지를 바꿀 때 이렇게 쓴다. 우리가 뭐 이렇게 리스트하고 변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니까 리스트는 많은 값이 들어있고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거냐, 인덱스를 쓴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슬라이싱도 우리가 슬라이싱을 잡았던 범위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역시 접근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한 번만 보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리스트 함수가 나오고 있어요. 딱 이름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리스트와 관련된 함수로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리스트를 인자로 받아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결과를 반환하는 블록 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len, length의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것에 리스트의 길이, sum, 리스트의 그 합, max, min, 크고 작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항목 추가하는 것이 나오는데 append하고 insert가 있겠어요. append는 맨 끝에 붙는 거라면 insert는 어떤 특정 위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append 할 때는 그냥 항목만 넣어주면 돼요. 어떤 걸 붙여라? 그럼 딱 붙겠죠. 인서트 같은 게 어디냐? 어떤 곳에 누가 들어가는지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인덱스하고 항목 두 가지 넣어서 나타내는 방법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제들을 통해서 확인해보면 먼저 len 아까 봤던 것처럼 인자를 리스트의 이름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리스트 항목 길이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 리스트에 있는 값의 합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가 이 리스트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뭐 이름 같은 게 들어오면 합하면 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맥스, 민도 똑같은 요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경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지만 만약 리스트에 있는 값을 우리가 일일이 꺼내서 합을 구하겠다. 앞에서 반복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있는 얘들을 사용하면 굳이 반복문 쓰지 않고도 합을 싹 구할 수가 있고 가장 큰 놈 찾는 거, 가장 작은 놈 찾는 것도 포문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히 예를 쓰면 그럴 필요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ppend는 이렇게 끝에다가 넣어주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60을 넣을 때 사용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있던 50 뒤에 60이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리스트를 이렇게 초기에 만들고 쓸 수도 있겠지만 리스트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즉, 이 자리에 이렇게 얘네들이 전부 없고 대괄호만 딸랑 두 개 있는 열고 닫고만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뭐냐? 아직 리스트의 이름만 있는데 이곳에 값이 아직 외부로부터 입력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다. 그런 경우는 여기 append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받아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차곡차곡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는 뭐 인덱스 0번에 들어가고 두 번째 데이터는 1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인서트는 이제 어떤 경우가 사용되느냐? 어떤 특정 위치 안에 뭔가 빠뜨렸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여기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앞서 본 것처럼 얘가 어디에 들어갈지 위치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을지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1번에 15가 들어가니까 인덱스 1번이 여기 20짜리죠. 여기에 15가 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15가 들어가면서 여기 있는 값들이 뒤로 한 칸씩 이동해서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누군가 내가 줄 서 있는데 내 앞에 끼어드는 그런 식의 모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remove하고 pop하고 clear, 그 다음에 sort하고 copy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remove나 pop, clear 여기 또 전부 뭔가를 삭제할 때 쓰는 건데 특정 값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값을 넣어주면 해당된 것을 제거하는데 첫 번째 항목을 삭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remove 값을 쓰면 이게 이제 똑같은 값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뭐 토끼, 그 다음에 말, 그 다음에 토끼가 올 수도 있어요. 리스트 항목 속에. 이게 같은 값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맨 처음에 발견한 것만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하면 되고 팝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삭제하고 반환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는 뭐 지우는 거라면 얘는 뭐야? 오려두기 같은 기능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컨트롤 X. 그래서 내가 얘를 뭐 어떤 리스트에 있는 값을 꺼내서 다른 곳에 뭐 보낸다든가 또 다른 리스트에 넣어준다든가 그런 경우는 팝이라는 걸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리턴 값으로 반환해줘요. 클리어는 이제 모든 항목을 삭제하는 건데 아까 봤던 것처럼 공백 리스트에다가 내가 값을 막 받아서 넣었어요. append를 써서 넣었겠죠. 리스트 안에 값이 막 늘어났어요. 근데 다시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싹 지울 때 쓰는 것이 바로 클리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소트하고 카피가 나오죠. 소트는 항목을 정렬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쭉 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이에요.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드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때 주의할 점은 원본이 변경이 돼요. 별도의 정렬된 것을 리스트를 우리한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본 데이터가 변경된다. 이것은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값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뭐죠? 어떤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막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걸 저장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데이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카피를 통해서 복사본을 만드는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트를 한다든가 기타 변형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복사본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원본 변경되지 않는다. 이 비슷한 말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remove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해당된 값을 넣어서 사과를 제거하겠다. 그러면 사과가 제거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팝 메소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부분의 값을 이렇게 인덱스 값을 넣어준다고 했죠. 얘는 인덱스 1을 넣어주면 해당된 값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리턴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할 경우에 또 다른 리스트에 넣어줄 때,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많이 써요. A의 리스트에 있는 값을 B 리스트로 옮기고 싶다. 뭔가 클릭하면 이쪽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든가, 자, 그럴 경우에 바로 이동할 때 쓰는 것이 팝이 되겠어요. 자, 팝에서는 항목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덱스를 쓴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죠. 이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아까 리무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제가 그건 잠깐 빠뜨렸는데 없는 경우 삭제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삭제를 한다. 리무브가 됐던 팝이 됐던 삭제한다. 그럼 뭐예요? 얘네들은 리무브는 뭘 제거하라. 팝은 몇 번째 값을 제거하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그 값이 없거나 또 그 몇 번째 값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면 컴퓨터가 어때요? 멈추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할 때 가장 피해야 될 것이 바로 프로그램이 멈추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딱 멈추는 거. 그걸 피하는 방법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해당된 값이 있나를 먼저 검사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 조건문 같은 것에다가 이런 값이 있으면 제거하라. 몇 번째 값이 있으면 제거하라. 이런 과정을 둬서 그 나중에 삭제하는 과정을 쓴다면 에러 없이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리스트 관련 예제에서 카피를 사용해서 먼저 복사본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만들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소트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뭘 소팅한 거냐면, 야를 소팅한 거죠. 원래 값은 누군데? my underbar 리스트를 복사해서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소트를 하라. 내가 확정적으로 얘를 변경하고 싶다면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고 역시 클리어를 사용하면 처음 상태로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싹 제거돼서 그래서 그 복사본을 만든 다음에 야를 그 정렬하게 되면 복사본은 이렇게 이 값이 바뀌었고 그럼 원본은 어때?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다른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본의 손상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리스트의 덧셈과 곱셈. 리스트의 그 연산자의 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어떤 연산자를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덧셈은 보통 숫자에서 합을 나타내고 곱셈은 배수. 5 곱하기 7은 5가 7개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곱하기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얘를 플러스 연산자를 이어 붙이기라는 뜻으로 쓴다는 거죠. 곱셈은 반복하기를 쓴다. 그러니까 리스트 이런 형식으로 리스트 플러스 연산자 좌우에 리스트가 오면 컴퓨터가 이건 덧셈이 아니고 이거 이어 붙이라는 말이구나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버라이딩이라고 해서 우리가 재정의 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그 뜻을 했다. 이런 경우는 플러스 연산자를 숫자끼로 오면 합, 그 다음에 리스트가 오면
이 업식을 쓰겠다는 말이고, 곱셈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얘는 반복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밑에 보이는 것처럼. 어디다 써먹느냐? 내가 만약 0101로 돼 있는 어떤 그 리스트를 만들고 싶어요. 전체 데이터가 뭐 1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5만 개는 0, 또 만 개는 5만 개는 또 1로 돼 있다는 거. 0101 이런 걸 만들 때 언제 0101을 채울 거냐? 간단히 이걸 쓰면 된다는 거죠. 야가 0이고 야가 1인데 여기서 곱하기 5만 하면 0101 채워진 데이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뭔가 테스트한다든가 샘플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 이것들을 처리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예제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가 오면 얘를 플러스 연산자로 나타나면 두 개를 붙여서 그러니까 두 개의 리스트를 갖다가 뭔가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특정 패턴을 갖는 걸 우리가 리스트의 멤버로 항목으로 처리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곱하기나 덧셈 이런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시간이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파이썬 리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핵심 개념을 정리해보면 리스트의 개념, 그 다음 리스트의 항목 접근, 반복을 활용한 리스트, 리스트가 변경,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함수, 덧셈과 곱셈을 봤는데 다섯 번째 항목에 있는 함수 부분만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